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두 가지 모델을 준비했고요. BMW의 준중형급 SUV 중에 대표 모델이고 가장 인기가 많은 X3 모델과 대한민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대표 모델이죠. GV70 두 모델의 비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두 모델이 금액대가 비슷해요. 옆에 있는 모델은 BMW X3 20i 모델이고 6천만 원 중후반 정도를 하고 있고, GV70도 뭐 저렴한 거는 한 5천만 원 정도 되지만 옵션 넣으면 뭐 6, 7천까지 올라가니까 이 금액대 차를 구매하는 고객님들이 두 차량은 거의 목록에 두고 고민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두 차량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차를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려워요. 옆에 있는 GV70은 3.5 터보고 저희 X3는 20i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능 비교는 좀 어려운데, 오늘 비교하는 거는 이제 내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뭐 인테리어 이런 거 위주로 좀 비교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일단 BMW 시그니처 마크인 더블 키드니 그릴이 싱글 프레임 하나로 연결된 형태의 그릴 형태를 하고 있고, 가운데 파이프 팁도 이렇게 알루미늄 형태로 되어 있어요. BMW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 적용된 모습 보고, 범퍼 형상은 이 모델이 이제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투피스 범퍼입니다. 범퍼가 바디톤과 또 블랙 하이그로시 톤 두 가지 톤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느낌은 약간 좀 직선이 많고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모습. 일단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 패밀리 룩을 하고 있어서 뭐 GV70이나 뭐 GV80이나 G70, G80도 이런 비슷한 그 그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오각의 크리스토 그릴이라는 시그니처 마크인 그릴이 적용되고, 이게 두 줄로 해서 상하로 나눠져 있어요. 되게 심플하고 얇게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고,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한편으로는 고급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이 사이사이 세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크롬 라인을 많이 사용해서 차의 고급스러움을 좀 올렸고, 곡선의 형태가 많은 것 같아요. 좀 둥글둥글한 디자인. BMW X3는 좀 각진 형태였다면 GV70은 좀 둥글둥글한 그런 부드러운 전면 형상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알아왔던, 알고 있던 그런 전통적인 SUV 형상이에요. SUV 사시는 분들이 사실 이 디자인을 가장 좋아해서 구매하시는 분 많거든요. 이런 윈도우 몰딩 라인이라든지 루프레일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블랙으로 하이그로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BMW M 스포츠 휠은 정말 멋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휠 자체가 그 블랙과 다크한 그레이 조합으로 굉장히 좀 스포티한 휠의 형태를 띠고 있고, 휠은 거의 대부분의 라인업들이 다 예쁜 것 같아요. M 스포츠 패키지는 이 휠 아치 부분이라든지 사이드 스커트 부분이 다 바디랑 동일한 컬러가 들어가요. 오프로드를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아치 부분이라든지 뭐 가니쉬 부분을 이 무광의 플라스틱 처리를 많이 하는데, M 스포츠는 바디톤과 일치하기 때문에 좀 차가 매끄럽게 보이고 좀 단정해 보이고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전반적인 측면 느낌은 이런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루프 라인 자체가 좀 남성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윈도우 라인이라든지 루프렉 보시면 루프렉의 이런 것도 이게 크롬 형태의 형태로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차를 고급스럽게 만들려면 이런 크롬을 사실 많이 쓰면 좀 고급스러움이 좀 올라가거든요. BMW X3와는 다르게 좀 이렇게 곡선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이 슬림하게 좀 아름답게 곡선으로 빠진 느낌인데,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루프 라인 때문에 GV70이 X3보다 전고가 한 3-4cm 낮아요. 휠이 21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휠 느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캐릭터 라인 느낌이 조금 BMW X3가 좀 남성적이었다면 그런 좀 부드러운 여성성이 좀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면 라이트와 비슷하게 이렇게 두 줄로 나눠져 있는 LED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면이랑 좀 일체감 있는 효과가 또 있고, 또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루프 라인이 이렇게 아름답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볼륨감 있는 이 후면부 디자인 형상이 나오는 것 같고, 번호판 플레이트 자체가 범퍼 쪽에 있기 때문에 트렁크 자체가 아무래도 아래쪽에 범퍼가 달린 게 좀 매끄럽게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양쪽에 있는 머플러 팁 자체도 이렇게 오각 형태로 되어 있어요. 크롬 소재도 사용하면서 선 자체가 곡선이 많으면서 측면과 비슷하게 부드럽고 좀 아름다운 후면을 또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후면을 봤을 때 확실히 직선이 많아요. 후면부도 X3가 딱 봐도 이 좀 남성성이 좀 강하다. BMW X3 라인인 10개 형상의 3D 테일 램프를 적용하고 있고, X3 후면부의 특징은 이 투톤 범퍼를 적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 차량이 검정이기 때문에 투톤 범퍼 차이가 안 나는데, 범퍼 하단부 부분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처리해서 아무래도 좀 스포츠성이라든지 엠팩만의 특유의 디자인을 나타내는 이런 범퍼 디자인이에요. 또한 하단부의 머플러 팁 자체도 이 사각형 형태로 양쪽으로 되게 대형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SUV인데 스포티한 디자인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균형 잡혀 있는 전통 SUV 느낌이다. 기본적으로 GV70 트렁크는 542리터예요. 트렁크 용량은 제가 봤을 때 패밀리카로 써도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아름다운 루프라인 때문에 이 위에 전고 위에 공간이 조금 협소해요. 디럭스 유모차라든지 아니면 외건 같은 거 실을 때 조금 제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로가 되게 긴 느낌이에요. BMW는 좀 세로가 길이가 길거든요. 이 정도 공간이면 사실은 패밀리카를 사용해도 사실 크게 부족하지 않는 그 정도 공간을 하고 있고, 트렁크 공간에 이렇게 양쪽으로 튀어나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 적재할 때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아예 좀 잘라서 이렇게 직각 형태로 하면 이 적재의 용이성이 오히려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GV70의 그런 트렁크 공간이었고, X3로 가겠습니다. GV70보다 한 15리터, 17리터 정도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위에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적재 활용성이라든지 적재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라든지 X3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GV70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이렇게 레일이 또 되어 있어서 트렁크랑 2열 공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에서 짐이 움직이면 이렇게 소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물로 해서 적재물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묶어놓는 효과도 좋을 것 같고, 당연히 패밀리카 쓰기에는 너무 충분하죠.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패밀리카를 고려해서 구매하실 거거든요. 이 X3가 리클라이닝이 안 돼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앉아보면 괜찮아요. 의자 각도라든지 이런 시트 크기, 그다음에 이런 시트 쿠션감은 굉장히 훌륭하고, 전고도 좀 높고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고, 썬루프도 제 머리 끝까지 오거든요. 정말 광활한 개방과 심리적인 영향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무릎 앞에 공간, 니룸 공간도 여유 있고, 3존 에어컨이라든지 하단부에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C타입 충전 포트라든지 뒷자리 승객을 위해서 배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X3가 또 장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선블라인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블라인드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햇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 커튼이 필요하신 분들은 X3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X3보다 확실히 이 헤드룸 공간이 좀 좁게 느껴지긴 해요. 정보가 좀 낮다 보니까 뒷자리 승객이 앉았을 때 이 시야가 조금 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 C필러 부분 때문에. 근데 디자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효과 같고, 전반적인 이런 시트 느낌이라든지 인테리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GV70 이렇게 선블라인드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런 것도 패밀리카 타기 아주 좋죠. X3보다 시트 길이가 좀 더 긴 느낌입니다. 2열에 앉았을 때 양쪽에는 시트 길이가 더 길고, 가운데 부분은 좀 많이 잘려 있어요. 그래서 5명이 타기에는 X3가 더 편할 것 같고, 2명이 타기에는 GV70이 더 편안할 것 같아요. GV70은 이게 뒷자리가 각도 조절이 됩니다. 근데 이 각도 조절이 의자 밑에 부분은 일자로 있는데 등받이만 뒤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좀 편안한 건 못 느끼겠어요. 의자도 자연스럽게 올라와 주면서 이렇게 등받이가 가야 되는데 조절이 되긴 하는데 좀 애매한 느낌인데, 제네시스 자체가 고급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움은 있어요. 포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트의 형태, 그 다음에 시트의 모양 이런 것 자체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보다는 좀 차별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전반적인 느낌은 X3보다 좀 좁게 느껴져요.
어차피 X3와 GV70이 휠베이스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일단 전고가 좀 낮고 시트의 크기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실내 느낌이 조금 좁게 느껴지는, 그렇게 보이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GV70 앉았을 때 느낌은 너무 좋네요.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플하면서 과하지 않으면서 거기 안에서도 고급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계기판 자체도 뭐 12.3인치, 시안성도 굉장히 좋고요. 센터 디스플레이 자체가 14.5인치예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와이드해서 사실 위로 많이 올라와 있으면 운전하는데 시야가 굉장히 방해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없고, 정보를 볼 때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보지 않을 때도 이런 디자인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그 셔틀을 많이 이용해서 사용하겠지만 이게 터치로 할 때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터치하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하단부에 있는 뭐 공조기 이런 화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버튼도 뭐 그래도 뭐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엔진 타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2.5 터보가 있고 3.5 터보, 2.2 디젤이 있는데 2.5 터보가 많이 판매되고 3.5도 종종 많이 나간다고 해요. 근데 이게 2.5 터보가 사실 옵션 이것저것 넣고 뭐 예를 들면 뭐 파플러 패키지라든지 뭐 썬루프 이런 거 이것저것 넣으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니면 옵션을 좀 많이 넣으면 6천보다 좀 넘기도 하고, 옵션 사항이라 이런 거 보니까 아예 깡통으로 타거나 아니면 옵션을 아예 좀 많이 넣거나 그렇게 좀 선택에 따라서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차량을 대기 넣으시면 짧게는 한 8개월, 길게는 한 11개월까지 걸린다고 하거든요. 반도체 칩 부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뭐 전쟁 이슈도 있고 어려운 상황인 거는 뭐 제네시스나 이런 국산차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네시스 GV70의 장점이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뭐 소렌토도 살 수 있고 산타페도 살 수 있고 팰리세이드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금액이 더 비싸지만 차는 더 작은 차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GV70이 가성비가 좋은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오는 이 만족감, 이 브랜드에서 오는 이런 프라이드, 이런 게 이 차의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더욱 성공하려면 이 독립적인 제네시스 이런 프리미엄 이런 쇼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지붕 두 가족에서 거의 비슷한 차량을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주고 사시는데 좀 그런 대접이 제네시스의 가치를 더 올리지 않을까. 사실 GV70을 패밀리카로 산다는 게 좀 생각이 안 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GV70은 여력이 되는 뭐 젊은 고객님들, 집에 메인카가 있는데 뭐 세컨카 차량으로 사모님이나 이렇게 SUV 좀 준중형급 SUV를 갖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X3는 구매하려는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패밀리카로 구매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GV70은 이 차를 패밀리카로 산다? 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 승차감 하면 사실은 준중형급 SUV, 뭐 GLC, X3, XC60, 뭐 GV70 마찬가지로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준중형급 SUV의 한계가 있습니다. 편안한 승차감보다는 그냥 높은 포지션에서 운전하는 개방감과 그런 만족감, 그런 걸 더 점수를 많이 줘야 돼요. 승차감은 그냥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냥 자동차 정도. 늘 봐왔던 모습이라 정말 익숙한데요. 일단 X를 딱 타니까 느낀 점은 확실히 시트 자체가 조금은 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M 스포츠 팩이 들어가서 이 핸들이 M 핸들로 바뀌거든요. 이 핸들의 그립감이나 핸들의 두께, 소재 이런 부분은 BMW M 핸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GV70 대비해서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2인치가 작은데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앞에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겪는 느낌은 지금 X3의 디스플레이가 더 크게 느껴져요. 더 앞쪽에 비치하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지 않고 버튼을 누르기 굉장히 좋고요. GV70 같은 경우는 너무 앞에 있어서 터치할 때 좀 불편함, 아무래도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지만 생각보다 되게 좁아 보인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실내 소재 이런 부분에서는 GV70이 좀 더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한국 소비자 그런 디자인 입맛에는 더 맞을 수 있는데 버튼의 물리적인 버튼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했을 때 인체 공학적인 거는 BMW X3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20i가 뭐 520i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X3 20i도 사실 그 엔진의 소음 관련해서는
엄청 조용하다고 유명한 차량인데 제네시스 GV70이 3.5 터보였지만 사실 엔진의 이런 소음 진동은 20i인 X3 20i가 더 조용하고 부드럽게 느껴져요. 출력이나 뭐 직바 이런 거는 출력이 100마력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 나겠지만 그냥 전반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냥 좀 부드럽고 더 정숙한 느낌은 X3 20i가 더 좋은 느낌이고 승차감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네. 승차감이 그렇게 뛰어난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GV70이나 X3가 갖는 준중형 SUV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은 하지만 뭐 그렇게 뭐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뭐 패밀리카 타기에도 충분히 뭐 괜찮을 정도? 차량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루프 라인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이런 특성상 BMW X3가 좀 더 개방감이 더 많게 느껴집니다. 창문도 조금 더 크고요. 뭐 썬루프를 제가 지금 채광할 수 있게 이 블라인드를 열어놨지만 이 전반적인 제가 받는 이런 개방감 느낌은 X3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GV70은 X3 대비하면 오히려 좀 더 승용차 같은 느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금액이나 아니면 뭐 디자인 뭐 여러 가지로 만족도가 높은데 요즘에 마이너스 옵션 때문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삭제되고 이제 앞으로 나올 모델은 일부 차량에 한해서 뭐 가격 인상이 되긴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아쉬워요. 실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고 싶어하는 모델이 이 X3 20i와 또 520i 이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델은 몰라도 이 정말 대중적인 모델은 물량도 좀 넉넉히 그리고 편의사항도 좀 최소한 덜 빠지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시국에 있는 이런 마이너스 옵션이 가장 안타까움이자 뭐 좀 단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이게 X3의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GV70은 이제 국산 차량이니까 모든 옵션이 다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엔진 타입 일단 선택, 뭐 그다음에 뭐 편의상 선택, 컬러도 종류가 많고 시트도 너무 많고 실내 인테리어도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결정 장애를 만들어내고 또 차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냥 옵션을 넣다 보면 야 이거면 GV80 사지 이렇게 되고 베뉴 사러 갔다가 팰리세이드 사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X3는 사실은 구매 선택권이 좀 적죠. X라인 아니면 M스포츠 아니면 뭐 M스포츠 프로 뭐 구매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장점이자 한편으로는 단점. 또 그게 GV70에서는 한편으로는 장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택의 장애가 올 만큼 좀 힘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X3 출고 납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측 불가합니다. X3 20i를 빨리 받는 분들은 정말 한두 달 내에 받는 분도 있고요.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은 뭐 6개월이건 1년이건 걸리시는 분도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컬러와 등급마다 똑같은 동일한 양의 트림과 종류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줄을 잘 못 쓰면 차가 한없이 오래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모델에 따라 좀 다르지만 짧게는 한두 달 만에 받는 분도 있고 길게는 뭐 7개월 아니면 1개월, 1년이 걸리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X3는 좀 전략이 잘 필요합니다. 전략이라고 하면 뭐 이제 딱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원하는 모델을 구매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어느 정도 또 타협과 협의의 시간을 거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모델로 전략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되게 좋은 선택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누구겠습니까? 조스타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좋은 가격에 가장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게 있어요. GV70이나 뭐 제네시스 브랜드가 굉장히 뭐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아하고 잘 됐으면 하는 브랜드인데 뭐 6천만 원 넘게 주고 사는 게 맞냐? 이런 데에는 진짜 물음표가 생겨요. 동급에서 살 수 있는 뭐 X3라든지 X60 이런 등등의 외산차들이 상품성이 좋은 외산차들이 많이 있고 뭐 당연히 차 원래 안 나오겠지만 근데 뭐 GV70도 보통 지금 계약하시면 뭐 짧게는 9개월? 뭐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거 고려하면 계속 고민되는 것 같아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GV70의 정말 치명적인 오류예요. 구매하는 여건이 되는 나조차 살까 말까 망설여집니다. 대안이 너무 훌륭한 게 많기 때문에 그 대안 중에 가장 훌륭한 건 X3. 네, 오늘 이렇게 X3와
GV70 두 차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싶었던 모델도 이 두 모델입니다. 두 차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고 예전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네시스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역사가 깊고 또 이런 프리미엄 시장에서 항상 정상의 자리에 있었던 BMW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 패밀리카를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은 X3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아니면 좀 혼자서 뭐 개인 레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세컨카 개념으로 이용할 때는 GV80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두 모델의 장단점을 더 정확히 비교하시고 좋은 구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으로 인해서 또 구매하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더욱 기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즐겁고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BM 조스였습니다. 다시 끝!